네, 안녕하십니까. 경제동요보감TV의 김상훈입니다. 이번에는 한국 인구 감소 전망의 직관적인 추정 방법,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한국의 인구 감소가 어느 정도로 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한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출생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베이비붐이라고 하면은 보통 한 한국 전쟁이 55년, 53년에 끝나고 이제 임신을 해서 출생하면은 뭐 한 54년, 1954년이나 55년쯤부터 시작해서 1975년 정도까지 거의 한 해에 한 100만 명 이쪽 저쪽에 출생을 했어요. 그때 거의 많이 출생할 때는 100만 명 이상도 출생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의 평균 수명이 한 80세 정도 되죠. 그러면은 1955년에 출생한 사람이 80세가 되는 시기는 2035년이고 75년에 출생한 사람이 80세가 되는 시기는 2025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2035년부터 2055년까지 매년 100만 명씩 사망을 한다고 추정을 할 수 있겠죠? 80세니까 평균 연령이요. 그러면은 사망자 숫자가 20년 동안 100만 명을 곱하면은 한 2천만 명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쉽게 추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인구 수를 한번 놓고 보면 2020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수가 813만 명이에요. 65세 이상 인구 수가. 그다음에 55세부터 64세 20년 동안의 인구 수는 1673만 명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나라 55세 이상 인구 숫자가 지금 2,400 뭐 한 80만 명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5천만 명 되니까 인구의 절반이 55세 이상이라는 얘기네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현재 65세인 사람이 80세가 되는 시기는 이제 15를 더해야 되니까 2020년에서 2035년에 65세인 사람이 80세가 되는 시기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80세까지 산다고 추정을 하면은 2035년이 되면은 65세 이상, 지금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다 사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35년까지 813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55세인 사람이 8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면은 55년까지는 이제 이 1673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35에서 25 사이까지가. 35세에서 55세까지가. 그래서 이제 2035년부터 55년까지 1673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경우의 수로 이제 사망자 숫자를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출생아 숫자는 지금 추정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렵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2020년에 지금 27만 명이 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2035년까지 그냥 27만 명이 계속 출생한다고 가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35년까지 여기다 15 곱하면 405만 명 출생하는 거고, 35에서 55세까지 2035년부터 2025년까지도 뭐 그냥 27만 명 출생한다. 그러면 20년 더 20을 곱하면은 540만 명이 출생을 하는 거고, 뭐 27만 명이 계속 유지한다는 가정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출생아 숫자가 이렇게 어느 정도 출생할 거냐는 사실은 뭐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짜냐에 따라서 뭐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추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인구 감소는 사망자 숫자에서 출생자 숫자를 빼면 되는 거니까.
2035년까지는 뭐 813만 명에서 405만 명을 빼면은 408만 명 감소. 2035년부터 2055년까지는 뭐 이제 방법 1로 생각해 본 방법으로 하면은 2천만 명에서 540만 명 빼면은 1460만 명 정도 감소하고, 방법 2에서 추정한 숫자 1673만 명에서 540만 명을 빼면은 1133만 명을 그 감소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 숫자를 여기다가 다 더해 보면은 이제 2055년까지 우리나라 인구가 뭐 1541만 명에서 1868만 명 정도 감소를 할 거다, 이렇게 뭐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요 정도 숫자에서 이가 좀 정확한 숫자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직관적으로도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이 사망자 숫자는 사실은 뭐 요 숫자 안에서 결정이 된다고 봐야죠. 변수가 그렇게 많진 않으니. 근데 이제 출생아 숫자는 사실은 27만 명으로 가정을 유지된다고 가정을 했는데, 뭐 여기서 더 증가를 할 수도 있고 출생아 숫자가 감소를 할 수도 있겠죠. 사망자 숫자는 이제 거의 좀 확정될 숫자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출생아 숫자에 따라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숫자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출산율 숫자가 이제 출생아 숫자가 좀 변수긴 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숫자가 27만 명에서 쭉 고정이 되느냐, 여기서 더 증가를 하느냐, 여기서 조금 더 감소하느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또 시나리오를 짜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제 뭐 통계청에서 발표한 시나리오는 합계 출산율, 여자 한 명당 몇 명의 애를 낳느냐, 그걸 했을 때 합계 출산율이 통계청에서는 2020년부터 좀 증가를 해서 이렇게 1.2명까지 올라갈 거라고 추정을 했고, 이제 K세리에서 시나리오 1, 2번이 있는데 합계 출산율이 지금 현재 0.84명에서 고정된다고 추정한 게 있고, 그다음에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조금씩 하락하는 것, 추세대로 이렇게 좀 하락한다,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짜본 게 있는데, 사실은 출생아 숫자가 지금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출생아 숫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통계청의 어떤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인구의 자연 증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막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2060년도에 되면은 뭐 한 통계청 추정으로 해도 뭐 한 1200만 정도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K셀이 1번으로 추정하면은 뭐 한 1500만 명 정도, 그다음에 K셀이 2번으로 합계 출산율 추정을 하면은 뭐 한 1600만 명, 700만 명 이렇게 감소를 하는 거고, 이제 합계 출산율이 통계청의 추정대로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출생아 숫자가 녹색 그래프, 그러니까 뭐 한 2030년도까지 40만 명 가까이 올라갔다가 출생아 숫자가 내려가는 걸로 추정이 되고, 합계 출산율이 0.83명으로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어느 순간 뭐 한 2030년 가면 뭐 20만 명대가 깨지고 이렇게 뭐 한 10만 명대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합계 출산율 이렇게 준다고 해도 일단 출산율 자체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차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총 인구 같은 경우도 통계청 가정대로 하면은 뭐 2030년까지는 뭐 인구 증가 감소가 없어요, 거의. 그러다가 2030년 이후부터 이렇게 조금 감소하는 거고, 이제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추정한 방법대로 하면은 뭐 인구 감소 폭이 상당히 좀 더 큰 폭으로 나오는데, 이제 통계청에서 추정한 방법대로 해도 인구 감소가 이렇게 되는 것은 뭐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인구 감소가 얼마나 되냐를 추정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출생아 숫자다. 그리고 합계 출산율의 어떤 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계 출산율을 올리려면은 결혼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평균 그 출산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이 좀 낮아져야 돼요. 지금은 이제 30대 전반, 30대 후반 이쪽에서 좀 출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대부터 좀 출산이 좀 활발하게 돼야 아마 출생아 숫자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